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합중국에서 민주공화국의 유지에 무엇보다도 기여한 것은 연방 형태의 정부, 타원제도, 그리고 사법제도다. 이 세 가지를 토크빌은 그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이 성공하게 된 배경을 세 가지 딱 찍어요. 네 가지를 찍는데 하나 지정학적 위치죠. 미국이 지정학적 위치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연방정부, 그 다음에 타운제도, 밑바닥, 풀뿌리 타운 미팅, 타운십 제도가 있다. 그리고 사법제도. 그러니까 가로축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제도가 딱 있는 거, 독립돼 있다는 얘기고, 세로축으로는 상층의 연방정부, 중앙집권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 밑바닥에는 타운제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토크빌이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미국이 중앙집권화 되지 않을까, 다수결의 폭정이 일어나면 위험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에 비해서 미국은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풀뿌리 제도, 타운식 제도가 타운 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수결의 폭정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풀뿌리와 사법부 제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덜 우려스럽다 이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다른 거예요. 프랑스는 굉장히 중앙집권 제도고 사법부가 무력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을 했기 때문에 혁명정부가 입법 독출을 해야 하거든요. 기존의 법들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사법부를 깜짝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런 판단을 못하도록.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토크빌의 문제의식을 보면 이런 연방정부 형태, 세로축으로는 타운제도, 연방제, 가로축으로는 헌법제도, 독립. 이게 제가 볼 때는 공화정에 있어서 독재도를 해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 없이 한국에서 공화주의 잘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까지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정치의 순환론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순환론의 기원은 플라톤부터 내려오죠. 플라톤도 리퍼블릭이라는 책을 보면 정치 체제 순환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정치 체제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플라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귀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귀족정. 노블리스 오빌리지를 지킨 최선의 정체라고 봤던 것 같고, 이것이 타락한 과정은 군사정으로 타락하고 극권정으로 타락하고 민주정으로 타락하고 참주정으로 타락하고 최악의 체제 참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군사정은 어떤 군사적인 권력을 쥔 사람들이 지배하는 체제고, 극권정은 돈을 갖고 지배하는 체제고, 민주정은 어쨌든 쪽수가 많은 인민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지배하는 체제고, 참주정은 이런 무질서의 끝판왕, 다 가진 끝판왕이 지배하는 체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우스, 마키아벨리로 이어지는 이런 정치 세대 순환론을 정립한 사람들인데, 정치 순환론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폴리비우스 같아요. 폴리비우스는 아시다시피 그리스 귀족이고 장군 출신이죠. 근데 이제 로마 싸워서 졌고 이제 끌려가서 결과적으로 사부가 로마 이름이 뭐다 스키피오 장군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관점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자기 시각을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진전을 못 시켰을 것 같아요. 정치체제 순환론이라는 로마가 왜 오래 갔느냐, 위대하냐, 쉽게 망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게 된 거죠. 봤더니 로마는 단순한 권력을 혼합시키는 게 아니고 권력이 분립된 조건 하에서 연합하는 것이고, 어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재미난 얘기, 이런 얘기를 좀 받아들인 게 마키아벨리인데,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롱고를 읽어보면 그리스를 좋게 평가는 하지 않아요. 그리스가 또 일찍 망했다라는 스파르타보다. 오히려 또 스파르타가 더 위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시각도 여기서 좀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상호 견제, 집정 군주 역할을 하고 있는 집정관, 귀족 역할은 원로원, 그다음에 인민들의 역할을 하는 민회 간의 상호 불신과 견제 균형을 통해서 뭔가 그 공공선을 추구했던 뭐 이런 걸 높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연성의 극복인데 어떤 정치 체제도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불멸성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잖아요, 결국.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도 완벽한 거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걸 기본 가정을 깔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폴리비우스가 인간의 어떤 유한성, 불안전성을 전 근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필연적인 붕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런 붕괴에서 벗어나기 조금 덜 오래 가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가 했던 이런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 이 공화정 체제를 우리가 조금 배우면 폴리비우스는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론 폴리비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폴리스에서 폴리테이아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얼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이 있는데 세로축은 통치자의 수입니다. 1인이냐 소수이냐 다수냐 이렇게 가로세를 구성하고, 세로축은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공익적으로 하느냐, 사익적으로 하느냐, 합법적으로 하느냐, 불법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나눈 거죠. 그렇게 가로, 세로, 세를 곱하면 6개의 정치 체제가 아이디얼 타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요 사이사이에는 변종도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아이디얼 타입으로 이렇게 6개를 딱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수통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1인 지배면 다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다수가 지배하면 무조건 좋은 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다수든 소수든 항상 좋은 체제가 있고 나쁜 체제가 있다는 거죠. 1인이 지배하면서 좋은 체제는 군주정, 킹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타락한 형태가 티러니, 참주정 체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면 귀족정이면 아리스토크라시죠. 이것이 타락한 형태가 올리가키, 가부죠. 그 다음에 다수이면서 좋은 체제, 플리티라고 얘기하고, 이것의 타락한 형태가 데모크라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6개를 정하다 보니까 좋은 체제는 폴리티고 나쁜 체제는 데모크라시, 이렇게 데모크라시가 나쁜 체제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티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룡 보면 티라노사우루스 있죠. 굉장히 무서운 공룡, 그죠? 독단적이면서도 무서운 공룡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도적 올리가키를 생각하시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안동김씨, 안동건씨 세도 왕은 있는데 왕을 완전히 바보처럼 취급하는 그런 체제가 있었어 한때. 조선시대 때 가면 그런 걸 과도정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머리가 많은데 타락한 형태, 이런 형태고, 아리스토크라시라는 것은 귀족, 되게 탁월한 귀족들이 지배한 시대인데,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그 육부촌 이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족들이, 왕도 있지만 귀족들이 더 중심이 되는 체제, 이런 체제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혼합정은 폴리티인데 우리말로 다른 말로 정체라고도 표현하고 혼합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폴이란 뜻이 어원이 뭐냐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다수, 그러니까 모나키라는 거는, 군주정은 이제 모나키라고 표현도 하는데, 모노드라마 할 때 모노라는 건 혼자라는 뜻이거든요. 단독. 네, 폴리티라는 것은 폴은 여러, 많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폴리스도 거기서 나온 거고,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폴, 다수의 의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은 이 폴이란 말은 여럿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화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고 그냥 폴리티를 이렇게 썼죠. 가장 아이디얼 타입이고 가장 좋은 체제. 그 다음에 민주정은 타락한 체제 이렇게 봤고, 가장 극악한 형태는 가장 나쁜 체제, 참주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민주정은 가장 좋은 체제는 혼합정이고 민주정은 견딜만한 체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나눈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아이디얼 타입으로. 그래서 보시면 혼합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현실에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두정과 민주정을 절묘하게 혼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두정이 뭐냐? 과두정은 이제 투표 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정은 이제 빈자들이 중심이 되는 건데 이거 섞는 방식이 뭐냐면 일종의 그리스를 보시면 의회는 추첨으로 뽑았고 행정부는 선거를 했고 사법부도 추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주 장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리를 뽑으려면 탁월성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선거는 어떻게 했느냐? 아이디얼 타입을 봤던 거는 선거를 하는데 빈자들을 제외할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금 시민의 범위를 넓힌 거죠. 이렇게 혼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상이한 법규의 평균 중간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혼합정을 유지하려면 이 극단적인 두 세력 귀족과 민중들 간의 가난한 자들 간의 이 모순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두꺼운 중산층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도적으로 통합을 할 때 이 혼합정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이걸 못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읽어보시죠. 같이 하나 둘 셋.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정을 부자가 지배하는 과도정과 자유시민이 지배하는 민주정을 중도, 중용, 중간적으로 잘 혼합함으로써 계급적으로는 분자와 양극단이 아닌 두꺼운 중산계급 중심으로 혼합함으로 더 이상 민주정체도 아니고 과도정체도 아닌 것처럼 대로 혼합된 정부 형태로 이해하였고 그것을 가장 훌륭한 정체로 보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중정, 귀족정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대로 섞이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당연히 귀족들이 볼 때는 민중정이라고 표현해버리면 그만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귀족정이라고 표현해버리면 민중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건 잘 섞인 거라고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양 계급 누구에게나도 동의받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 혼합된 거라는 것은 민중정분이 부자정분이 기족정분이 이렇게 표현을 드러나면 그건 더 이상 제대로 섞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 공직자 추천으로 뽑으면 민주정체고 선거로 뽑으면 과도정체고 그리고 재산의 자격 요건을 무시하면 민주정체로 제한하면 과도정체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과도정과 민주정을 섞을 수가 있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이런 논리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선거제도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대상권을 갖고도 주로 선거에 참정권을 줬거든요. 근데 갈수록 노예가 해방되면서 무산자들도 참정권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민주정과 귀족정이 섞이면서 일종의 공화정적인 대의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이제 유사한 남아있어요. 미국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지는 않습니다. 선거인단을 통해 뽑죠. 이게 우리랑 다른 거죠. 아직까지 그런 리퍼블리칸 전통이 남아있어요. 이걸 왜 안 없애느냐라고 불만 섞인 사람도 많이 있지만 뭐 그래도 또 지키려고 하는 것도 미국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선거를 하는데 참정권은 다수한테 주되 다수에서 뽑힌 사람에게 소수의 대표자한테 임하는 이걸 리퍼블릭이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이중성 참여는 많이 투표권은 주되 소수의 대표자들한테 권력을 임하는 정부 이걸 리퍼블릭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혼합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합니다. 항상 법치주의를 강조해요. 법치. 그래서 아까 누구든 부자든
노예든 부자든 민중이든 간에 법의 지배를 받게끔 해야만이 법이 굉장히 혼합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 위에 올라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법에 올라서는 사람들 민중이라 어떤 선동가라든가 민중 대중이라든가 이거는 위험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배라는 문제, 폴리티케라는 방식이 있고 데스포티아라는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은 유권자지만 내가 어떤 때는 내가 또 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당선이 되면 공부 단위권이 있지만 당선이 되면 내가 또 대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걸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유민들 간의 평등한 지배 이걸 폴리티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시민들 간에는 폴리티케적 방식으로 서로 지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럼 그것이 무엇이 다른가? 가부장적인 노예적 지배인 이 참주정의 방식, 그 데스포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구분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투표권은 있어요. 근데 투표를 하지 않아요. 선거를 하지 않아요. 찬반만 투표하는 게 대부분이죠. 경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데스포티아는 일종의 가부장적 지배인데 1인 혹은 소수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주는 떡고물이나 잘 먹고 살면 좋은 거지. 더 이상 정치활동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시민들을 지배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이 딱 나눠지는 거죠. 요 세 가지 요소가 리퍼블릭과 그렇지 않은 정체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